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르는 것이 값이고 사려고 하면 매물을 걷어들이던 서울 아파트가 8월 말부터 아주 이상한 징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가가 크게 꺾인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들은 하락 반전한 곳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추석 전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강보합에 머물겠지만 찬바람이 불면 강남과 서울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며 서울 상승폭의 절반 이내에 머문 경기, 인천과 지방광역시 등은 작년과 똑같이 겨울에도 상승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크게 꺾인 부동산 3번의 기회를 찾아볼까요? 8월 부동산 크게 뒤집혔다. 정말 크게 뒤집혔습니다. 6, 7 분위기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3번의 지금 초급매가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춰서 이제 투자가 됐든 내 집 마련이 됐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침판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나침판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이게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게 기점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 우위로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강보합, 보합이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자, 먼저 매도자 한번 볼까요? 매도자의 주 인물은 다주택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이 매물들이에요. 그리고 법인, 그 양도세 강화 조치로 법인의 매물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지나치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차익 매물, 이 3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이전에 판세를 보면 서울은 추석 이전까지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합권에서 놀겠지만 그래도 약간 상승 쪽이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는 상승폭이 크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이제 겨울이라고 하면 대충 한 11월 달부터 서울은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설 겁니다. 빠르면 추석 전에도 하락할 수 있어요. 자, 경기도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것은 지금의 그 상승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21년 봄, 내년 봄은 어떻냐? 1, 2, 3, 4, 한 2, 3, 4, 5 이때 아마 서울은 하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이 하락 확대되면 다른 곳들, 경기도라든가 지방도 하락 반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 정책이 신통치 않고 또 나몰라라 해버리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3, 5, 6, 7, 8, 9, 11 정말 날라갔잖아요. 5, 6, 7, 8 그 짝 또 납니다. 상승 반전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에 많이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봄에 하락이 확대되느냐 상승 반전되느냐는 좀 봐야 돼요.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정책입니다. 정책.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정부예요. 정부. 자, 하락 확대되느냐 상승 반전되느냐, 그 전에 4-5번 반복됐는데 겨울에 떨어졌다가 하반기 때 폭등한 게 4번이나 됐잖아요. 벌써 이번에 이제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건 못 되고, 그거는 이제 2021년 상황 보고 판단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자, 다주택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매수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자, 취득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뭘 얻겠다고. 자, 1주택 보류 관망, 지금 1주택자들도 집을 거의 매수 안 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거나 관망. 그런데 이제 실거주, 관망, 급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남이나 한강변이나 뭐 1, 2기 신도시 고가 아파트는 잡으면 안 됩니다. 경기도나 인천의 좀 저가 아파트는 지금 매수해도 돼요. 실거주자 위주로. 자, 전체적으로 판세가 이렇다 이거예요. 기다리면 7억으로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사이클상으로는 그래요. 뭐 강남 아파트 좋은 것은 못 사겠지만 소형. 자, 볼까요? 현재는 만약 매수한다 그러면 자본 7억 그대로입니다. 자본금이 7억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강북 외곽은 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20평대 정도밖에 못 잡아요. 새 것은 어린 밥부너치도 없고 강북 외곽이라고 할지라도 좀 구축. 경기는 중심 지역 중심으로 1, 2기 신도시에서는 뭐 그냥 그저 그런 매물 잡고 중심 지역 중심으로 중수용을 잡을 수 있어요. 7억이면.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또 작년, 재작년, 그리고 반복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면 내가 지금 7억을 갖고 있어도 6억 가치 또는 6억 밑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집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강북은, 외곽은, 서울은 아예 그냥 나홀로밖에 못 잡아요, 이제. 정말 소형이거나 극소형 10평대나 나홀로. 그 다음에 경기 외곽은 아까 경기도는 중심지역 중소형을 잡을 수 있었는데 비해서 이제는 외곽으로 경기도 벗어나야 돼요. 서울에서 먼 지역들. 만약 1년 더 뛴다면 조금 피곤하겠죠. 그런데 뭐 설령 1년 뛰어도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 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제 1년 하락, 뭐 이거하고 이거는 반반인데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자, 자본 8에서 9억 가치, 뭔 말이냐? 집값이 1년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내 돈이 7억 그대로지만 8, 9억 정도 되는 돈 가치를 해요. 그만큼의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마용성광 20평대도 넘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중심 지역의 중대형. 그러니까 경기도의 비싼 곳들의 좀 랜드마크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1년 하락한다, 이건 코스가 거의 100% 4년 하락으로 갑니다. 뭐 꼭 4년이 아닐지라도 3년, 4년 이렇게. 자본 12억의 가치가 있어요. 나는 지금 7억 있지만 집값이 하락했다. 그냥 5억 번 거에 앉아서. 번 게 문제가 아니라 폭락한 집을 잡아서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10억 벌 가능성이 커요. 7억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원금 빼고 10억. 자, 어차피 이것은 뭐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기회비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 봤자 이제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지도 않고 7년째 올라가지고 더블 뛰었는데 얼마나 누리겠어요. 잘해야 이겁니다. 잘해야. 그런데 하락은 오히려 1년 상승보다 1년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요. 4년 하락. 그동안에 무슨 뭐 1년 동안 놓쳤네 어쩌네 다 수그러 드는 거예요. 앞으로 3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볼까요? 자,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그 다음에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할 경우, 1주택자가 뭐 또 추가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이 3번의 기회가 오는데, 먼저 첫 번째, 일시적으로 조정할 때, 약 내년에 2021년 1월에서 4월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겨울이죠. 집값 하락 유력합니다. 왜? 지금 최근 7년 동안 상승장 봐도 이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번 이상을 겨울에 하락했어요. 이번에도 흐름상으로 봐서 유력합니다. 이때 금매 잡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두 번째겠죠. 2021년 5월 이후에 만약 하락을 하면 잡으면 안 돼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왜 미쳤다고 잡습니까? 그런데 작년, 올해, 재작년처럼 또 정부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모션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초기에 잡아버려야 돼요. 상승 반전.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5월, 4월부터 이상해갖고 5월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6, 7월 달에 잡으면 이미 늦어요.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이게 첫째 주, 둘째 주 만약 강남이 뛰는 것 같다 그럼 그냥 바로 잡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뛰든 떨어지든 어쨌든 그건 그때 문제야. 왜? 조금 올라가고 떨어진 적이 없었잖아요. 보통 폭등이잖아요. 폭등. 세 번째입니다. 2022년 이후, 즉 3년, 24년 뭐 있던데 대세 하락. 그러니까 매주 관망했는데 아까는 이게 반전하려고 할 때 잡으라고 했어요. 거꾸로. 그런데 반전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네? 이거 진짜 2, 3, 4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잡습니까? 기다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바닥장에 안 잡으면 안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하락장에 안 잡으면 그 사람은 그냥 부동산 보지도 마세요. 자, 이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올겨울, 그리고 겨울 좀 지나서 상승하려고 할 때. 근데 계속 하락한다면 아예 바닥장 때. 자, 그럼 현재 포도송이 모양으로 한번 2021년 겨울하고 그 이후에 집값 예상 판세를 봤더니 현재 이 빨간색, 현재는 아니고 이제 대충 이 기간이 2020년 겨울, 그러니까 올 겨울을 말해요. 한 11월, 12월 1, 2, 3 이때 보시면 돼요. 2021년 봄까지. 서울하고 강남은 하락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인천, 경기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다만 상승폭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이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이제 인천, 경기도 반전하겠죠. 세종, 지금 세종을 집값 안 잡으면요, 뭐 무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하지 않거나 그런다면
세종, 대전, 청주, 그 다음에 지금 부산을 필두로 한 대구, 영남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뭐 폭등을 한다기보다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제일 심한 게 강남, 서울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심한 게 광역시 일부 지역과 경기도였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 그냥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거품이 없습니다. 호남, 강원은 그냥 보합권에서 머물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인천, 경기도 쪽에 사는 분들, 이쪽에 투자할 분들은 좀 싼 것 중심으로 매수해도 된다. 그렇지만 좀 내가 살 곳들, 좀 좋은 곳들은 1, 2기 신도시나 아니면 경기도의 랜드마크 또는 강남, 서울 이런 데는 지금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뭐 하반기가 아니라도 5월, 6월 뭐 이후 정책에 달렸습니다. 정책에. 만약에 확실하게 굳히기, 누르기를 한다면 이렇게 다 하락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2010년에서 13년 동안 수도권은 크게 빠지고 지방은 올랐는데 이제 지방이라고 해서 달리 보면 안 돼요. 지방도 안 오른 곳들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뛴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이라든가 대전, 그 다음에 뭐 천안, 천안, 자 불당동,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뭐 수성구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추락할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웬만한 곳들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 지금 판세가 이래요. 무주택자들은 집 올라간다고 하면 살떨려하고 싫어하고, 유주택자들은 욕설을 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요, 막 거품 내놓고 막, 특히 자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 가보세요. 거기는 투기 세력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정부는 그런데 뒤집지 않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어찌됐거나 그처럼 지금, 근데 아마추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요, 하락장이 모두 기회인 거예요. 이게 뭔 생뚱맞는 소리냐고요. 돈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나 벌벌벌벌 하면서 집값 뛰기를 막 학수고대하고 패닉바잉으로 잡은 사람들이나 집값 뛰기를 학수고대하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유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집값 폭락을 바랍니다. 왜? 내 돈으로 훨씬 좋은 데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요. 막 욕설이나 해야 되고 막 거품 무는 사람들은요, 그런 초짜예요. 초짜, 불인이. 이해가셨어요? 여보세요. 집값 상승과 하락, 손익과 기회. 무주택자 40%, 자 수도권 43%, 무주택자가 이래요. 이 사람들은 다, 자 물론 올라가는 것을 다 싫어하겠죠. 이 사람들은 하락장을 바래요. 만약 집값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자산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영끌하고 패닉바잉을 하는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제 7년째 올랐고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걸 기다리세요. 하락장. 상황에 따라서 아까 경기도나 인천에 집값 싼 곳들이 있어요. 3억, 뭐 4억, 2억 이런 곳들. 자, 세대수도 많은데 그런 곳들은요 별로 안 빠집니다.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곳들은 정말 매수해도 돼요. 그런 건 패닉바잉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집값 하락, 내 집 마련 투자 최고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무주택자들한테. 무관심. 이때 집값 하락할 때 조심할 점은 무관심하는 무주택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지금은 막 집 안 잡은 걸 후회하면서 막상 하락하면요 안 잡아요. 돈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유주택자 볼까요? 60%나 해당됩니다. 유주택자가 더 많은데 수도권의 57%가 유주택자고요. 자, 집값 상승할 때 집값 올라가니까 만족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사람들은 불만이기 때문에 계속 뛰는 걸 바라지는 않아요. 제 말 맞죠? 자, 물론 패닉바잉 한 사람들은 벌벌벌 하니까 뛰는 걸 바라겠지만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취등록세 좀 아깝더라도 그냥 도중에 팔아버리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집값 하락. 이 사람들은요, 집값, 자, 꼭지 매수한 사람, 또 무리하게 잡은 사람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불인이들, 초짜들. 자, 원래 집값 하락하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무조건 올라야 한다고 그렇게 막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집값 하락하면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더 많이 떨어진 곳으로 갈아타면 더 나중에 좋아지는데. 자, 좋은 곳으로 갈아탈 최고의 기회예요. 유주택자들도.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집값 하락은요 모두 다 기회예요. 지금 7년째 올랐잖아요. 그러면
하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당신 때문에 뭐 기회를 잃었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분위기가 맞는 건 맞잖아요. 자, 그리고 또 그럴 확률도 높아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서울 아파트 보합 전세가는 고공행진.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 0.01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빠져도 뭐 0이 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돼도 이상할 게 없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 이렇게 털려 내려갔다 치더라도 완전히 꺾이는 것은 추석 이후로 보여지고, 자,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수도권이 더 뛰고 있어요. 집값도 지금 수도권이 더 뛰고 있어요. 서울보다. 경기도가. 자, 전국이 중간이고요. 서울은 제일 밑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아파트 이곳을 좀 먹어라. 자, 여기 보시면 과천시가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성남, 하남, 광명, 안양, 구리, 의왕, 수원, 용인인데 용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처인구 때문에 그래요. 땅이 크니까. 그러면 제끼면은 구리시까지로 치게 올라갑니다. 구리시 위로. 그러니까 안양 정도 수준. 자, 정리하면 이제 과천시가 제일 비싸네. 왼쪽. 2017년 7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죠. 지금 거의 평당가가 4,500이 넘어갔어요. 성남, 하남, 광명, 용인 이 정도는 한 3,000에서 3,500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 의왕, 수원 이 정도는 2,500에서 3,000 사이예요. 기타 부천, 고양, 남양주, 김포, 광주, 이전부 이렇게 있네요. 자, 특히 이 안의 도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올라간 곳들 세대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곳 중에서 좀 랜드마크거나 아니면 괜찮은데 집값이 싼 곳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값이 좀 의지라도 이 좋은 곳에서 집값이 싼 곳들.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 경기도에서 뒤처지는 곳이지만 좀 역도 가깝고 세대수도 있는데 집값이 절대적으로 싼 곳, 덜 오른 곳, 그런 걸 노리시라고.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 까만 게 서울이고, 자, 노란 게 수도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 노란 거 여기 밑이잖아요. 이 파란 건 전국이에요. 전국.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리고 이때도 18년에도 자, 서울만 엄청 뛰었어요. 자, 수도권도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1, 2기 신도시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1, 2기 신도시는 서울만큼 뛰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경기도는 더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자, 인천도 뭐 비슷해요. 경기도만큼 안 뛰었어요. 자, 지방 좀 올라왔네요.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도 역시 서울, 수도권, 전국 순으로. 그러니까 서울이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그렇지만 작년 12월 16일 기점으로 해갖고 올해는 경기도가 좀 더 많이 뛰었어요. 왜? 저평가니까. 이게 올해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현재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경기도가. 그랬다. 내년에도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및 전국 아파트 매매가.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빨간 게 서울 강남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떨어졌냐? 강남. 근데 누가 제일 많이 폭등했냐? 강남. 이거 2006년이죠. 최근에 보세요. 강남이 16.3으로 제일 많이 뛰었네요. 여기. 자.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뛴 게 서울이네요. 지방이 제일 못 뛰었고요. 이것만 봐도 강남, 서울, 1,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가 제일 좋냐? 경기, 인천이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나쁘냐? 강남이 제일 나빠요. 왜? 집값이 많이 뛴 데다가 이제 추락하면 폭락을 하니까. 올 겨울 서울, 강남은 하락할 것 같고 경기, 인천은 상승할 것 같은데 이제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거 보면 알아요. 지금 작년 겨울부터 올 겨울 1월, 2월 달 보세요. 보시면 서울이 제일 밑으로 빠졌어요. 근데 거꾸로 경기도는 올라가고 인천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7, 8월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물론 서울도 꺾여갖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해가셨죠? 왜? 너무 그동안에 아까 못 갔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도 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114 자리도 경기, 인천이 제일 지금 위쪽에 있고, 이게 몇 월 달이냐면 3, 4월 달에도 그래요. 그 다음에 신도시가 중간에 있고 서울은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들 광역시에서 어느 구가 제일 많이 뛰었을까? 이제 광역시만 따지자고. 세종은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세종이 압도적 1위인데 세종 빼고 이제 부산 수영구 36.13이나 뛰었어요. 1년 동안. 대전 중구 29.80, 대전 서구 28.89, 대전 유성구 27.91. 대전이 아예 대폭등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세종 때문에. 여기 세종이 안 나와서 그렇지 거의
60% 정도 뛰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전 동구 19.41. 대전 동구하고 대전, 자, 동구만이 조금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뭐 부산 해운대구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대전 대덕구, 인천 연수구, 인천도 들어가네요. 자, 인천 남동구. 이런 식으로 집값 상승폭이 컸다. 서울 분양 경쟁률과 당첨자 분석, 이것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 경쟁률 가점 내가 몇 점 맞아야 당첨될까 이거 보시면 알아요. 뭐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 골드부터 쭉 뭐 DMC 해가지고 분양 많이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더니 자, 최저 가점이 서울이 62.7이었어요. 물론 뒤로 갈수록 이렇게 가점이 좀 올라왔죠. 그래서 대략 이제는 혹시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하는 서울 지역 커트라인이라고 봐야죠. 최저니까 한 64 정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토대로. 그 다음에 최고는 무려 엄청납니다. 뭐 70까지도 나온 적 있어요. 여기 73도 보이고. 자, 최고는 대충 봐도 65에서 67 정도 되겠네요. 67.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앞으로 64 정도 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는 70이 될 거예요. 최고가 70이 넘어갈 거예요. 서울. 왜? 분상제까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아마 가점은 계속 올라가겠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가점도 같이 내려갈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가점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수도권 당첨자 67%가 3040이에요. 특히 3040이 이제 신혼주택도 생애 최초도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특별 전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가점만 보시지 말고 특별 전형 여러 가지를 좀 점치세요. 실질적으로 67%가 3040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근거자료 나오네요. 30대 39.2, 40대 28.2만, 30대가 제일 많이 지금 당첨됐네요. 오히려 당첨 더 될 것 같은 노인들하고 50대. 왜 이 사람들이 안 됐냐면 집 한 번씩 다 샀다 팔았다는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 가셨죠? 자, 그래서 젊은이들 패닉 바잉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다가 급매 중심으로 관망하세요. 자, 그 다음에 6, 7월 수도권 미분양 증가. 지금 여기 수도권이 2,700개가 3,100. 좀 이상 징후예요. 8월 달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점점 수도권이 지금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건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더군다나 실질 총생산 이번에 1분기 때 마이너스 1.3으로 OECD 1등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분기 때 마이너스 3.2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3분기는 더 끔찍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질병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채무. 이거 지금 문제 제가 봐서는 심각해요. 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이때라고 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85, 165, 180, 170. 그런데 유달리 이놈의 정부에 와서 이렇게 410이에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라고 해도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봐요. 대통령 기간은 똑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빚더미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빚더미라고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연도별 국가 채무 보세요. 우리나라 아주 심각합니다. 쌓인 거 보면 현재 839조 4천억. 이거 어떻게 갚어? 그래서 GDP 대비 지금 350%예요. 그런데 이제 2024년 1327조. 그러면서 대기업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공무원들, 그 다음에 그런데 빚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막 월급은 빚잔치 하고 있잖아요. 공사 특히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자, 세종시 집값은 엄청 띄우고. 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8월 부동산이 크게 뒤집혔으니까 이제 세 번의 초급매가 오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잡으십시오. 하늘 높이 날아다닙니다. 개미처럼 기어서 부동산을 보지 말고 높은 곳에서 조망을 하고 구석구석을 보세요. 그래야 시야가 넓혀집니다. 많이 오르거나 가격이 비싼 곳들은 겨울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지만 경기 인천과 지방광역시에서 입지가 무난하다고 또 대단지이고 상승폭이 높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실거주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으로 확실하게 돈을 벌고 싶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오니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